서울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전기로 움직이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교통체증 없이 다닐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줄줄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인천에서 잠실까지 25분, 김포에서 잠실까지 16분에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범 운항 계획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전남 고흥에서 1단계, 내후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2단계 실증을 한 뒤 3년 뒤부터 상용화하는 계획입니다. 작년 9월에는 노선도 공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서울 강남 코엑스를 거쳐 청량리역까지 연결합니다. 이 네 곳에는 터미널도 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 보고서. 지난 6월 3일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담당자들을 모았는데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32km 노선, 일산 킨텍스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여의도까지 31km 노선이 전부입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를 연결하는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걸까? 지난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비행금지 구역이 달라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한강 일대가 모두 금지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안전 때문에 한강 위를 다녀야 하는데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국토부는 원래 5월에 하기로 했던 노선과 터미널 입지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사업인 UAM 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이 빠지면 도심 항공교통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보도 이후 국토부가 밤늦게 해명 자료를 냈는데 대통령실 주변 한강도 드론 택시가 지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G 통신망을 써야 하는 도심 항공교통은 한강을 따라가는 노선이 최적입니다.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 혼선이 우려돼 안전한 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가 나가자 국토부가 밤늦게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습니다. 2025년 상용화할 때는 새로 지정된 비행금지 구역 안에서도 전용 노선을 정해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정말 완료했을까? 국방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잘 해보자고 협의를 했을 뿐 실제 노선을 놓고 군의 경호작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증을 통해서 그런 기차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무장관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의 내용에 일부 변수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발생하자마자 저희가 군 당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지만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기술력 검증, 즉 실증을 어느 노선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엑스까지 가시는 거예요? 실증 노선이 꼭 코엑스만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증 노선은 내년 초. 현대차와 대한항공, 한화 등 민간 기업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업계 담당자는 한강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은 쉽지 않고 수익성도 없어서 사업에 타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3년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한 시험이었는데 실제 운행은 2025년이 목표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펠러 16개가 달린 거대한 드론이 천천히 떠오르더니 멀리 강변북로의 자동차들을 가뿐하게 앞지르며 한강 위를 날아갑니다. 시속 130km로 날 수 있는 2인용 드론 택시입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유인 드론이 서울 도심을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 7분 동안 여의도 상공을 2바퀴 돌았습니다. 아직은 안전 기준이 없어 사람 대신 쌀포대 80kg을 실었고 목표 고도인 300m보다 훨씬 낮은 상공 50m를 비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서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그런 관련 제도를 검토를 다 한 상황이고요. 한국형 드론 관제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여러 드론이 동시에 뜬다 해도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비행 구간을 부여해 충돌 위험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입니다. 일반 드론만 포함되는 것들이 아니라 드론 택시로 불리는 UAM 플랫폼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시간 비행 정보를 다 획득하면서 안전하게. 우리나라의 드론 택시 상용화 목표는 2025년. 첫 노선 중 하나가 될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0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 시연한 기체는 중국제였지만 현대차에 이어 한화 시스템도 도심형 유인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각국 정부도 오는 2040년 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상용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우버가 우리보다 2년 빠른 2023년 상용화를 선언했고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 드론 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을 개발 중인 한화 시스템이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지상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버터플라이로 불리는 비행체의 프로펠러 성능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모래바람이 부는 척박한 환경에서 진행된 이번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몇 차례 더 추가 시험을 진행한 뒤 2025년에는 서울 도심에서 김포국제공항까지 본격 도심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독일 기체 제조사와 한국형 UAM 상용화 준비를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UAM 사업 비중을 전체 그룹 사업의 3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기업 간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2025년에는 에어택시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20년 70억 원에서 2040년 1,750조 원으로 급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